서울의 밤거리가 비처럼 내리는 빗줄기 속에 젖어 있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지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그녀의 마음처럼 흐려져 가는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옆에 앉은 수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지은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지은아, 너 없인 못 살아.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좁은 택시 공간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수민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랑 결혼해줄래? 이 세상이 뭐라 해도 나랑 함께해. 지은의 눈이 커졌다. 충격이 그녀의 전신을 관통했다. 이 순간이 꿈인가 싶었다. 수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피어올랐다. 한국 사회에서 두 여자가 사랑하는 건 아직도 금기였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압박. 모든 게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지은은 수민을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대학 캠퍼스에서 봄바람이 불던 날 이지은은 문학 동아리에서 시를 낭독하고 있었고 수민은 후배로 들어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수민의 눈빛이 지은을 사로잡았다. 그 눈빛은 순수하면서도 깊었다. 동아리 모임 후 둘이서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가운데 수민이 말했다. 언니, 당신의 시가 제 마음을 흔들어요. 그날부터 시작된 우정은 점점 사랑으로 변해갔다. 지은은 28살, 출판사 편집자. 수민은 25살, 그래픽 디자이너. 서울의 번잡한 일상 속에서 둘이서만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순간들이 쌓여갔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영화관에서 어깨를 기대고, 집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는 날들. 하지만 그 사랑은 항상 숨겨져 있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딸의 결혼을 재촉했고 수민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택시가 신촌 로터리에 도착했다. 기사가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지은은 황급히 문을 열었다. 수민아, 나의 생각할 시간을 줘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비를 뚫고 달아났다. 수민은 무릎 꿇은 채로 멍하니 지은의 등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왜 수민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최근에 수민의 회사에서 동료가 그녀의 성적 지향을 의심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수민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지은과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길에 수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일, 미안해. 우리 천천히 이야기하자. 수민의 답장은 즉시 왔다. 알았어. 사랑해. 그 단순한 메시지가 지은의 가슴을 녹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고백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서울의 봄은 아름다웠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 지은과 수민은 명동 거리를 걸었다. 수민이 지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지은은 주위를 둘러보고 손을 뺐다. 여기 사람 많아. 수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언제까지 숨겨? 나 피곤해. 그날 저녁 둘이서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을 먹으며 수민이 말했다. 지은 언니, 나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어.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 적도 있어? 하지만 너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지은은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지은의 직장 상사가 그녀의 관계를 눈치챘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그런 소문은 치명적이었다. 수미는 자신의 블로그에 익명으로 사랑 이야기를 썼다. 내 사랑은 세상이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진심이야. 그 글을 본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불안했다. 삭제해. 누가 볼지 몰라.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둘이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선 자유로워. 수민이 웃었다. 지은은 그 미소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여행 중 수민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민아, 집에 와. 시집갈 남자 소개할게. 그 전화가 첫 번째 균열이었다. 수민은 울면서 지은에게 말했다. 엄마가 나 결혼시키려 해. 어떻게 해? 지은은 수민을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의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너도 이제 30 다 돼가네. 좋은 사람 없니?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수민과 통화하며 울었다. 나 어떻게 해? 가족을 속일 수 없어. 가을이 되자 충돌이 시작됐다. 수민은 지은에게 공개하자라고 조르더니 결국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축하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그게 가능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화가 났다. 왜 내 허락 없이? 그 싸움 후 둘이서 화해했다. 홍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안해, 너무 서둘렀어.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쌓여갔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랜서울타워에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수민이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번엔 진심이야. 나랑 평생 함께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 나도 사랑해. 하지만 그 고백은 재앙의 시작이었다. 누군가 그 장면을 사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레즈비언 커플 제안 장면지라는 제목으로. 다음 날 지은의 회사에 그 사진이 퍼졌다.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이게 뭐야? 회사 이미지에 해로워.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가족이 알게 됐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수민아, 내가 왜 그래? 가족 망신이야.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지은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수민은 집에서 쫓겨났다. 둘이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우리만 있으면 돼. 수민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돈이 없고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원룸 생활은 로맨틱하지 않았다. 서울의 추운 겨울,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둘이서 포개져 잤다. 지은은 새 직장을 구하려 애썼지만 소문 때문에 어려웠다. 수민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버텼다. 괜찮아, 언니. 우리 사랑이 있잖아. 수민의 낙관이 지은을 지탱했다. 하지만 균열은 점점 커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그 애랑 헤어져. 내 인생 망치지 마. 어머니의 눈물에 지은은 가슴이 찢어졌다. 엄마, 수민이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집을 나갔다. 그 후 가족과의 연락이 끊겼다. 수민의 상황도 나빴다. 아버지가 집에 오지 마라고 했고 동생이 언니 때문에 가족이 부끄러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수민은 울면서 지은에게 말했다. 나 후회 안 해. 하지만 힘들어. 그들의 일상은 투쟁이었다. 홍대 거리에서 데이트하다가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 여자들 레즈비언인가 봐. 지은은 수민의 손을 놓아버렸다. 수민이 화를 냈다. 왜? 부끄러워. 싸움이 잦아졌다. 지은은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라고 말해버렸다. 수민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하잖아. 화해는 항상 감정적이었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수민이 지은을 안았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축제에서 둘이서 꽃잎 아래를 걸었다. 수민이 사진을 찍었다. 이 순간 영원히 간직할게요. 하지만 지은의 미소는 어색했다. 지은은 옛 친구를 만났다. 혜진, 대학 동기. 혜진이 말했다. 지은아, 너 요즘 힘들어 보인다. 그 관계 정말 괜찮아. 지은은 털어놓았다. 혜진의 조언, 사회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조심해. 그날 밤 수민이 지은의 휴대폰을 봤다. 혜진과의 메시지. 혜진이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수민이 오해했다. 너 나 배신할 거야? 오해가 충돌을 불렀다. 수민은 집을 나갔다. 지은은 울면서 찾았다. 이태원에서 수민을 발견했다.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수민아, 미안해. 둘이서 포옹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수민의 옛 연인, 민지. 민지가 수민에게 연락했다. 수민아, 나 돌아왔어. 너 없인 못 살아. 수민은 동요했다. 민지는 과거의 사랑, 고등학교 시절. 지은은 수민의 메시지를 봤다. 민지야, 나 지금 행복해. 하지만 수민이 민지와 만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냥 친구로 만났어.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믿지 않았다. 배신이야. 큰 싸움 후 수민은 미안해. 하지만 너가 나를 의심하니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우리 끝내자. 헤어짐은 갑작스러웠다. 지은은 혼자 원룸에 남았고 수민은 친구 집으로 갔다. 서울의 밤이 더 추워졌다. 지은은 일상에 매달렸다. 새 직장을 구했다. 출판사에서. 하지만 수민의 빈자리가 컸다. 수민은 민지와 재회했다. 소문이 돌았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한강 다리에서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수민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사랑해.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민지와의 관계는 얕았다. 지은이 없인 안 돼. 수민은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갈게.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비 오는 날 지은의 집 앞에서 수민이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줄래? 지은은 안아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계속됐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위협. 수민의 가족이 끊임없이 압박. 여름, 제주 여행 다시. 바다에서 둘이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의 상사가 그녀를 협박했다. 관계 끊지 않으면 해고야. 지은은 고민했다. 수민은 민지와의 과거를 숨겼다. 민지가 임신했다는 소문. 사실은 아니었지만 지은은 들었다. 충돌. 너 민지랑 잤어. 지은의 물음에 수민은 부정했다.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가을, 이별의 계절. 지은은 끝내자라고 말했다. 수민은 울었다. 왜? 사랑하잖아. 헤어짐 후 지은은 캐나다로 이민 준비. 수민은 한국에 남아. 헤어짐 후 6개월. 지은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며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수민의 꿈을 꿨다. 무릎 꿇는 그 장면이 반복됐다. 수민은 서울에 남아 프리랜서로 버텼다. 민지와의 관계는 끝났다. 지은만 사랑해. 수민은 블로그에 글을 썼다. 잃어버린 사랑, 다시 찾고 싶어. 우연히 지은이 그 블로그를 봤다. 가슴이 아팠다. 수민아, 나도. 부산의 바다를 보며 지은은 회상했다. 수민과의 첫 키스. 한강공원에서 밤하늘 아래. 그 순간의 달콤함.
수민은 지은을 찾기 시작했다. 공통 친구를 통해 부산에 있다는 걸 알았다.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 재회는 부산 해운대에서. 파도가 치는 해변. 수민이 지은을 불렀다. 지은 언니. 지은은 놀랐다. 왜 왔어? 수민은 눈물을 흘렸다. 너 없인 못 살아. 용서해. 둘이서 호텔로 갔다. 이야기 나눴다. 민지 일은 오해야, 수민이 설명했다. 지은은 믿었다. 재결합. 사랑은 더 깊어졌다. 부산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지은의 새 직장, 수민의 디자인 일.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엄마, 나 수민이랑 살아. 어머니의 반응, 안 돼오네 아버지 알면 죽어. 가족의 반대. 수민의 가족도 마찬가지. 결혼 안 하면 상속 안 해. 압박 속에서 수민이 흔들렸다. 옛 친구가 정상적인 삶 살아라고 조언. 배신. 수민이 몰래 남자와 데이트. 지은이 알게 됐다. 왜? 가족 때문이야? 수민은 울었다. 미안해. 압력이 너무 커. 지은은 절망했다. 너 나 배신했어. 이별 다시. 지은은 혼자 서울로 돌아왔다. 병든 어머니 간호. 수민은 후회했다. 지은아, 돌아갈게. 하지만 지은은 거부. 신뢰 깨졌어. 겨울, 눈 내리는 날 예수민이 지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용서해줄래? 지은은 문을 열었다. 들어와. 화해.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봄, LGBT 행사에서 만난 새 친구들. 커뮤니티의 지지. 둘이서 함께 행사 참가. 우리 사랑 공개하자. 사회가 서서히 변했다. 한국의 LGBT 운동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개인적 충돌. 지은의 직장 문제 다시. 수민이 제안. 캐나다로 가자. 거기선 자유로워. 지은은 고민. 가족을 버릴 수 있나? 결정의 순간.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감동. 어머니의 수용. 수민과 지은, 캐나다 이민 준비. 하지만 반전. 수민의 건강 문제. 병원에서 진단. 암 초기. 충격. 수민아, 왜 말 안 했어? 수민, 너 걱정시킬까봐. 치료 시작. 지은의 헌신. 사랑이 더 강해졌다. 수민의 병은 그들의 삶을 뒤집었다.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수민이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바보야, 사랑하니까. 가족들이 왔다. 수민의 어머니가 울면서 미안해, 내 사랑 인정할게. 지은의 가족도. 수민아, 힘내. 사회적 변화. 병원에서 만난 LGBT 커플들의 이야기. 수민의 치료 과정. 케모, 고통. 지은은 매일 병원에서. 한강 산책처럼 병실에서 이야기. 회상. 과거의 행복한 날들. 치료 성공. 수민 회복. 언니, 고마워. 이제 진짜 함께. 캐나다 이민. 새 삶 시작. 하지만 적응 어려움. 언어, 문화. 지은의 홈시크. 한국이 그리워. 수민,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캐나다에서 결혼. 법적으로 가능. 행복한 날 의 친구들 초대. 하지만 과거의 상처. 지은의 꿈에서 배신 장면. 신뢰 회복. 상담 받음. 시간 흘러 아이 입양 고려.
한국 문화 반영. 명절 때 한국 음식 만들어 추억. 수민의 블로그 유명해짐. LGBT 이야기. 영향력. 한국 젊은이들에게 희망. 귀국 고려. 한국 사회 변화. LGBT 법안 통과 소식. 귀국. 서울에서 새 출발. 지은 출판사 복귀. 수민 디자인 스튜디오. 가족 화해. 어머니들 만남. 행복한 일상. 하지만 고난 끝. 새 충돌. 지은의 옛 연인 등장. 과거 남자친구. 지은아, 나 아직 사랑해. 지은 동요. 아니, 수민이 있어. 수민 오해. 너 아직 남자 좋아해? 싸움. 화해. 너만 사랑해. 깊어지는 사랑. 싸움 후, 둘이서 제주 여행. 바다에서 맹세. 영원히 함께. 성장. 지은은 LGBT 활동가 됨. 수민은 책 출간. 사랑 이야기. 사회 반영. TV 인터뷰.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힘들지만 사랑은 이겨. 비난도 있지만 지지 많음. 가족 완전 수용. 명절 함께. 추석 한식 먹으며 웃음. 지은의 임신. 대리모 고려. 하지만 자연스럽게 아이 입양. 한국에서 입양. LGBT 커플 가능해짐. 아이와 행복한 삶. 시간 흘러 노년. 회상. 뒷좌석 고백. 그날 내 무릎 꿇음, 내 인생 바꿨어. 수민, 너도 내게 빛이었어. 인문적 결말. 사랑은 사회를 바꾼다. 노년의 지은과 수민. 서울 아파트에서. 손녀와 놀며 과거 이야기. 할머니들 사랑 이야기, 로맨틱해. 사회 변화. LGBT 권리 보장. 그들의 삶, 영감. 마지막 장면. 한강에서. 수민이 지은 손 잡음. 사랑해, 영원히.